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자, 반등을 하는 형태로 일봉의 마감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시장에 또 하나의 또 뉴스가 들려왔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이제 블랙락이 SEC에 이제 현물 ETF 상품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블랙록은 자산 운용 규모가 약 10조 달러로서 이제 하나로 환산한다면 약 1경 원이 넘는 이제 굉장히 거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요. 이제 이전 인사이트들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이제 전통 금융시장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이제 전통 금융의 플레이어 중에 이제 월가의 이제 헤지펀드들 중에 좀 비교적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요. 자, 그런 것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 친화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의 주요한 주주로서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준비 중인 이제 EDXM 거래소에 이제 좀 파트너십 구조들을 살펴보자면, 현재 여기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멤버스 증권거래소에 직접적으로 블랙록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와도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인데요. 자, 블랙록은 이러한 이제 서클사에 투자를 한과 동시에 현재 지금 이런 USDC 준비금의 약 30%가 현재 블랙록이 관리 중인 이 서클 리저브 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자, 그동안은 블랙록이 이제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고 이제 주요한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어떤 기업들의 투자처로서 좀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블랙록이 이제 오늘이죠. SEC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좀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블랙록이 신청한 현물 ETF가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전통 금융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움직인 사례라는 점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이제 SEC와 이제 게리 겐슬러가 자, 이러한 신청을 미루다 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시장의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일봉의 마감은 이제 직전 음봉의 범위의 몸통의 중심값을 넘어서는 형태로 반등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매도 압박과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가격적인 눌림에 대한 어떤 반전의 가능성을 좀 시사해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일봉상 전환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구간의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고 있음으로써 이제 보다 좀 더 뚜렷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정말 강력한 상승 또는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이런 전환선 위로 올라가는 일봉상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이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여전히 이제 선행하는 구름이 의문으로 진행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반전시킬 수 있으나, 여전히 가격 차트상으로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조금 더 있다, 클리어해야 될 퀘스트가 존재한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구름대 아래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서행 스팬 2에서 한번 맞고 반등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제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본다면, 이제 자, 이러한 RSI의 추세 구조,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구조의 돌파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 지금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추세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RSI의 추세 돌파, 추세선에 대한 돌파가 발생한다면, 자, 이런 가격적인 모멘텀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MACD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데드 크로스의 이제 범위에 있으나
현재 지금 어제 이제 오늘의 일봉 마감을 통해서 이제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 MACD 라인이 기울기를 다시 방향을 돌리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을 해보는 것이 RSI의 이런 추세 돌파와 관련해서 함께 맞물려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톰디마크 시퀀셜 관점에서 가격적인 구조를 살펴본다면 현재 여전히 이런 진행되고 있는 이런 1번 하락 셋업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락 셋업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7번까지 오늘의 캔들에서 카운트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하락 셋업의 연속을 끊어내기 위한 조건, 어제 캔들을 기준으로 이러한 구간에 대한 종가의 돌파를 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이러한 셋업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락 셋업의 영향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제 접근할 수 있겠고, 자, 오늘 캔들 기준으로도 이러한 이제 추세 셋업의 연속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기준은 비슷한 가격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5,912 위로 종가 마감을 해줬을 때 톰디마크 시퀀셜 모델상 이런 하락 셋업의 일봉의 카운팅이 이제 끊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런 직전 음봉의 범위를 최소한 장악하는 형태로 시장의 가격 움직임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어떤 이렇게 연속되고 있는 하락 셋업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가격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보조 지표들에서도 이런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떤 시장의 모멘텀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다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일봉 단위의 시간 프레임에서는 여전히 이제 하방 압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형태로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한 상승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차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좀 더 하위 시간 프레임인 4시간 봉에서는 이러한 반전의 움직임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변동성 신호가 진행된 이후 이러한 변동성 신호의 방향이 하방으로 이제 과대 낙폭을 만들면서 이제 제이보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에 노란색 캔들 신호, 이제 하방으로의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익스트림 캔들이 이제 발생한 이후 이러한 하락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작업 이후에 저점 신호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반등이 현재 4시간 봉 일목 기준으로 캔들의 종가를 전환선 위로 올려줌으로써 현재 이러한 구름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구름 조건,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가격은 현재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제 선행하고 있는 구름의 방향에 가깝게 당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여전히 전환선 위로 올라섰지만 현재 지금 4시간 분 기준선에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으로 일목의 관점상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에 캔들이 끼어 있는 것은 어떤 방향이 나오기 전에 횡보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가격의 범위에서 주요한 돌파와 지지의 기준을, 돌파 이탈의 기준을 4시간 봉의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으로 둔다면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실 때 어떠한 가격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우행 스팬의 위치는 아직까지 캔들 전환선 기준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압박이 완전하게 소멸된 것은 아니다. 상승 우위로 확실하게 전환된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점 신호 등장 이후에 가격적인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러한 반등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좀 가격적인 움직임에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 역시 보조 지표를 통해서 좀 더 살을 붙여보자면 현재 이렇게 5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꺾여 내려갔던 RSI가 현재 다시 올라와 있죠. 이런 반등을 통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4시간 봉 차트상에서도 RSI가 5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간에서 상승이 연속되면서 RSI 5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출현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에는 동일한 관점이고요. 마찬가지로 과대 낙폭을 만들면서 데드 크로스로 진행이 되었으나 현재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올라가면서
4시간 봉 차트상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MACD 라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상승을 조금 이어가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MACD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이 다시 꺾이지 않고 이러한 모습을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MACD 라인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할 수 있고 히스토그램 역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으로서 이제 양수로 전환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현 구간에서 어떤 이탈 없이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봉 일목상에 전환선의 이탈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 전환선에 지지를 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구조를 좀 이어가 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톰 디마크 시퀀셜의 관점에서 어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한 차례 완성된 하락 셋업으로 인한 보너스 스테이지 연장의 개념이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차트상 어떤 하방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카운트다운은 자, 톰 디마크 시퀀셜의 이론상 13번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 카운트다운이 출현한 이후로 어떠한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시점에서 나오는 반등이 이러한 한 차례 셋업 완성으로 인해 형성된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4시간 봉 차트상 13번까지 카운트다운이 된 이후에 현재 상승 셋업 1번 기준봉이 출현하며 상승 셋업을 만드는 모습으로 이제 추세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접근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했던 4시간 봉 차트상의 13번 카운트다운은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후 진행되는 캔들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이런 양봉의 종가 밑으로는 가격을 낮추면은 안 되겠다.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서 상승 셋업을 이어가는 것이 좀 이제 반등이 좀 강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봉의 종가는 현재 지금 4시간 봉 일목상의 전환선이 평평하게 이어지고 있는 구간으로서 역시나 이러한 관점에서도 톰 디마크 시퀀셜의 관점에서도 현재 일목의 전환선 구간에 대한 지지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캔들을 위로 쌓아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라는 것으로 이제 맥락이 이제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봉 기준으로 25,442의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종가적인 이탈 기준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현재 온차인 데이터상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거래소로 입금되고 있는 단기 입금 평균은 증가하는 모습으로서 이러한 가격적인 구조와 상관없이 여전히 매도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래소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SOPR 매트릭스 스펜드 아웃풋 프로필 레이시오를 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가격 구간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손절이 좀 도드라지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로 입금되고 있는 이러한 물량은 어떤 단기 보유자들의 시장 탈출 물량에 가깝다라고 이제 정의해 볼 수 있겠고 자, 이러한 스펜드 아웃풋 에이지 밴드를 보았을 때 자, 그러한 현재 매도 움직임을 나서고 있는 주요한 보유 기간의 주체들은 이제 보유 기간이 한 달 미만인 시장 참여자들의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즉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바라보고 이제 홀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점 매수에 뛰어들었던 이제 투자자들이 이러한 낙폭으로 인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손절을 하고 이제 이런 반등으로 자신이 이전에 들어왔던 직전 저점 구간에 가까워졌을 때 이제 손실을 최소한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본절에 가까워짐에 따라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데이터들을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 신호로서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격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이러한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이제 단기 보유자들을 털어내고 다시 재차 강한 모습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래소로 입금되는 비트코인의 입금 평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현재 지금 그러한 입금의 고래 비중, 탑10의 비중은 이제 고점을 좀 낮추는 모습으로 단기 이동 평균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 이동 평균 역시 현재 0.85 라인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이제 중기, 단기 이제 이동 평균이 모두 0.85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인위적인 저항을 만들, 매도 압박을 만들 가능성 자체는 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지켜볼 수 있는 단서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제 영상에서 이런 예측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가격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숏 포지션이 오픈되고 점점 숏 포지션으로 몰리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 이후에 가격적인 상승을 만들면서 현재 이런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추격하는 숏 포지션이 많은 청산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물론 이런 숏 포지션을 날려버리는 형태 가격 움직임은 이제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이러한 가격 상승이 숏 포지션의 정리에 따른 이제 반사적인 가격 상승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트에서 어떤 지지 기준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제 상승의 구조, 반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등이 상승으로 이어져 나가는 구조가 나올 수 있을지 좀 꾸준히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데리비트 옵션 거래소, 이제 가장 많은 옵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죠. 자, 이러한 거래소에서 꽤 유의미한 이제 포지션에 청산 마감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옵션 만기에 따라서 이제 좀 옵션 시장의 데이터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이러한 만기에 따른 최대 고통 이론에 기반한 어떤 최대 고통 가격은 26,000불에 형성되어 있다 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 있지만 이런 최대 고통 이론에 따른 최대 고통 가격, 자, 맥스 페인 프라이스는 이런 옵션 거래에 참여한 가장 많은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가장 많은 프리미엄 손실을 보는 가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쉽게 설명하자면 이름 그대로 개미들은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고래들은 그러한 개미들의 프리미엄 손실로 인한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고통 이론에 따르면 이제 옵션 만기에 따라 이런 최대 고통 가격으로 가격이 이제 좀 진행되려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한 최대 고통 가격이 현재 오늘 만기일에 26,00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블랙록과 같은 이제 오늘의 이런 뉴스들이 또 시장의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뉴스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좀 간접적인 행보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런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전통 금융시장의 플레이어가 좀 직접적인 모습으로 이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좀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이제 현물 기반 ETF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SEC는 이제 기간을 미룰 수 있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았을 때 이제 미루다가 자,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이제 거절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SEC가 이런 블랙록의 신청에 대응을 할 것인지 조금 지속적으로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보시되, 현재 지금 주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이제 반등의 움직임이 지켜줄 곳을 지켜주면서 단기 한 차례 반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등의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유리하게 접근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이번 주는 이래저래 많은 이슈들과 뭐 경기 지수 발표도 있었고 또 다이나믹한 시장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참 빠르게 지나가는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 하루만 또 지나가면 또 이제 주말 연휴가 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제 항상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